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1세대 1주택 제외되는 주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하나면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자, 이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50세가 넘어가시는 분인데 이 도시에서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 조금 염증도 나고, 요즘 뭐 자주 보는 또 프로가 이런 프로가 있어요. 인기 있는 프로,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 남자들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늘 이 도시를 좀 벗어날 수 없을까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죠. 뭐 배우자 문제나 뭐 가족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분이 많은데, 이런 마음을 우리 세법에서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 이런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해준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듣는 분들은 여기 제가 아래 조문을 해놨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사항을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 농어촌 주택에 대한 규정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도시 하나가 있잖아요. 도시의 주택이 하나 있는데, 도시 하나, 그리고 농어촌에 하나, 이렇게 취득하면 지금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요 집을 팔 때, 도시에 있는 집을 팔 때 요 농어촌 주택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면 이 농어촌 주택을 안 사겠죠. 그래서 농어촌 주택 좀 사줘. 그러면 이 주택이 돼도 이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겁니다. 비과세를 해줄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농어촌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이 정의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을 알고 나서요, 이분은 그런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촌에 있는 주택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얼마짜리냐면요,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에 취득을 해서요, 주말마다 와서 힐링을 하고 가십니다. 보시면은 집도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혼자 쓰기에는 딱 좋고요. 대지 이렇게 텃밭도 조금 있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 이렇게 농어촌 주택을 취득을 하면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때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입니다. 수도권 외. 자세한 건 이제 법을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가액. 비싼 걸 사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준시가 2억 이내니까요, 실거래가로는 한 3억 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억 이하.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무 상담 하셔야 돼요. 세무 상담 반드시 세무사한테. 세 번째는 이 대지 면적이요, 660제곱미터 기준이 있어요. 대지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실제로 한 200평 정도의 그 부수 토지, 집 토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것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요. 요 대지 면적은, 집은 뭐 20평밖에 안 되는데 대지는 뭐 2만 평 되면 이걸 다 인정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기준이 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물은 기준이 없어요. 근데 대지만 200평 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분은 계속 오래 가지고 계실 분이니까요, 3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 경우는 비과세 된다라는 거. 주택 비과세. 이런 규정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분이요, 그런 내용들을 알았는데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인 줄 알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세금이 3,400만 원 나왔어요. 양도세가. 뭐 얼마 되지는 않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지방세까지 합치면 뭐 한 4천만 원 돈이 나온 거예요. 와,
시골주택 3천만 원에 샀는데 세금이 4천만 원 나왔다. 황당하죠. 또 아내한테 꾹꾹 우겨가지고 이걸 샀는데, 그죠? 세금 안 나온다고 샀는데 세금이 집값보다 더 많이 나온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라고 억울해서 세무서에 질의를 하고 했더니, 대지가 지금 917평방미터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지가 초과됐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해줍니다, 요 집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지 기준은 66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근데 등기상 대지가 917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에서는 이제 왜 억울하냐면 실제로 대지가 917이지만 절반 이상은 이렇게 텃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텃밭으로. 그림에서 보면 여기 텃밭입니다. 이렇게 뭐 상추, 배추 심고 뭐 토마토 심고 이렇게 해서 다 텃밭으로 쓰고요. 실제 이렇게 대지로 쓴 것은 917 중에 한 뭐 300이나 될까요? 그리고 한 617은 텃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 집 대지로 쓰고 있는 것은 300밖에 되지 않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냐라는 겁니다. 텃밭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세법에 내가 알아봤더니 실질과세 원칙이 있지 않느냐. 내가 대지로 쓴 것만 인정을 해줘야지 왜 텃밭 쓴 것까지 다 대지로 인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냐. 1세대 1주택에서 예외를 안 해주냐라고 해서 이제 세무서하고 다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겼냐? 세무서가 이겼어요. 국세청이 이겼다는 겁니다. 부과가 정당해서 세금을 내야 됐다는 거죠. 왜 그랬냐라고 해서 이제 답변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답변에 대한 그 문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피해가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평범한 집이에요. 여기 텃밭, 여기가 이제 마당, 출입구. 마당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해서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한 게 맞다라는 건데. 자, 이 필지가요. 지목은 대지였다. 실제 대지라는 거였고요. 그 대지 면적이 917로 되어 있지 않냐. 두 번째, 재산세라는 게 있죠. 근데 주택의 재산세를 낼 때는요, 주택하고 주택에 딸린 토지, 뭐 마당이라고 표현할까요? 포함해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가. 그리고 일반 토지는 일반 토지대로 나와요. 농지는 별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을 봤더니 이 재산세, 집과 집에 딸린 토지의 재산세를 봤더니 그 대장에 917로 되어 있더라. 주택에 대한 땅도. 세 번째, 사진을 보니까 뭐 밭으로 사용한 부분도 보이긴 하는데 그 중에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 구분해서.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다. 이게 무슨 경계냐. 경계를 구분하는 울타리 수준은 아니다라는 건데. 반면 집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경우는 토담, 시멘트 블록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어려운 이야기네요, 그죠? 비추어 봤을 때 어쨌거나 대지 면적이 917이 맞다, 이렇게 부과를 한 겁니다. 요 근거로 부과를 한 거예요. 다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요 집에 있는 집 여기 있죠. 그리고 요 대지가 요 현재는 대지였어요. 요건 뭐 자기는 대지로 알고 샀죠. 대지인데 요게 917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요 재산세도 917로 여기가 부수 토지로 되어 있더라. 세 번째, 당신이 말하는 그 경계라는 게 요 집의 경계는 이렇게 시멘트 벽돌, 여기 시멘트죠. 이렇게 이쪽은 토담, 여기 토담입니다. 토담.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입구예요. 출입구. 이렇게 토담이나 시멘트 벽돌로
집의 경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안의 경계는 이게 나무 몇 개 심어놨다고 이게 밭에 대한 경계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경계 시멘트나 벽돌 이 경계 안에서 같이 집을 위에서 같이 이 경계 안에서 일체로 이루어지는 표현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 있는 같은 뭐 마당의 일종이다 라는 겁니다. 이 안에 또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지다 라는 겁니다. 대지가 맞다. 여기도 대지고. 그래서 세금을 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사한 점은 알아야 될 점이죠. 첫 번째, 농어촌 주택을 우리가 신규로 기존에 있던 공간을 기존에 있는 공간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입. 그리고 아니면 토지만 사서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그러면 신축할 때는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토지 요 기준을 아시면 되겠죠. 살 때 그 면적 이내로 사야 되겠다. 두 번째, 구입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이 아래 660제곱미터 이하면 좋은데 시골집들은 그 형태 그대로 판단 말이죠. 그래서 마당이 굉장히 넓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구분을 하거나 그러면 분할을 해서 구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구분하는 것은 뭐 담장을 별도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나중에 도시에 있는 집을 팔 때 도시집이 비과세가 정확히 된다는 겁니다. 비과세가 된다. 그래서 농어촌 주택에 대한 요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죠. 그죠? 그런 부분을 알았다면 이렇게 좀 해놨을 텐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미리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팔고 나서 상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좀 기농기촌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을 꼭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골에 있는 집값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에 있는 주택 세금이 왕창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죠. 면적이 있고 대안으로는 분할 취득을 하거나 공간 분리를 확실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과세를 잘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